자신이 주목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멸로 빠뜨리는 성격, 나르시시스트. 이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겉으로는 조용하기에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깔아보는 취약한 나르시시스트. 두 번째, 처음엔 당당한 모습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왜곡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과대성 나르시시스트가 있죠. 이 둘을 포함한 나르시시즘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악의 삼원으로 규정하고 이것들을 경계하고 성격적인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적인 특이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대성 나르시시스트, 많이 가진 성격적 특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나르시시스트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에요. 이 자기애, 이 자존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자기 현실 파악을 잘 하고 그리고 자기 공감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잘 보듬을 줄 안다면 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뭉개고 깎아내리는 공격성을 보이죠. 자신의 문제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사랑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피말리게 하는 사람들,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이거든요. 그들의 내면에는 정말로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혐오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뭉개고 깎아내림으로써 거짓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첫인상에서는 굉장히 유능해 보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진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1. 화려하고 정돈된 의상 때문에 2. 매력적인 얼굴 표정과 스스로 확신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3. 특권의식을 가진 성격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에 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도 매력적이고 유능할까요? 네, 아니라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과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어떤 성과적인 차이의 측면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어떤 직업적인 특성을 가졌다,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CEO나 아니면 이런 직업적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밝혀내기도 했는데 요새는 현재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독선적인 리더, 밑에서 일할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이 없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뺐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하고요. 이들이 남들의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은 심각한 노이로제까지 이른다고 하네요. 실제로도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는 직접적인 이유들은 이미지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유능해 보이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확신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태도 때문에 이라고 하거든요. 정리하면 이들은 일을 할 때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잘 하는 것이 아닌 잘 포장을 하는 것인 거죠. 그렇다면 이들을, 이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답은 시간이에요. 나르시시즘의 성격적 요소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권위를 통한 리더십, 자기 감탄, 우월성 속의 거만함, 특권의식,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 성격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성격들의 요인적 특성은 바로 단기적인 성격에서는 매력적인 성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들이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시간적 변인을 봤을 때 처음에는 매력적인 요소로 느껴질 수 있는데 나중에 후반에 갔을 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오히려 사람의 매력을 깎아먹는 성격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처음에만 코에 꿰이지 않으면 괜찮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의 연애는, 그리고 이들과의 연애는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력적이지 않지만 초반에는 매력적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연애를 할 때도 초반에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적극적이고 유능한 모습, 깔끔해 보이는 외모와 의상, 화려한 언변, 자신감 있어 보이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초반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과도한 애정 행각을, 애정 공세를 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사람이란 게 처음 본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호기심을 가지기 마련인데 더 큰 호기심을 가지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여긴다고 해요. 특히 여성은 남성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일 때 더 매력적이고 설렘을 느낀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호감을
느낀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안 좋은 이유는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바로 공헌과 헌신이 없어요. 이들은 나의 사랑은 이래, 나는 남들과 다른 존재니까 라는 방식으로 사랑을 풀어내거든요. 얼핏 들으면 로맨틱해 보인다, 특별해 보인다 라는 식으로 비춰줄 수 있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에 취해 있는 것 뿐이거든요. 애초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잘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상대방을 자신의 하나의 트로피, 소유물 취급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헌신과 공헌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을 걸고 넘어지고 상대방의 문제로서 치부해버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되고 서로를 위해주는 연인 관계라는 그 관계를 빙자함으로써 타인을 깎아내리고 착취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타인을 공격해도 된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이라는 성격적 특이성 때문이거든요. 간단히 나는 이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따라와. 내가 비록 이렇지만 나도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너도 노력해줘. 는 전혀 다른 맥락, 전혀 다른 뉘앙스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성향들은 나르시시즘 중에서도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에게 두드러진 특이점이거든요. 이전에 다룬 취약한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에게는 해를 끼치는 정도 자체는 적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예요.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와는 달리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인 성격이라서 사회적인 성공을 했을 가능성도 더 크기 때문에 부모, 배우자, 선생, 직장 상사, 성공한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보다 우월한 입장을 이용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형태로요. 이전 영상에서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동정감과 죄책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착취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들은 달라요. 이들은 그냥 상대방 자체를 깔아뭉개는 방식으로서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죠. 이런 왜곡적 방식을 통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을 4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첫 번째,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면 공격성을 보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혐오적 특성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대표적으로 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런 말을 해? 아니면 우월한 사람을 보고 이쁜 거 다 한때야, 그거 시간 지나면 별거 없다더라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의 우월의식을 계속해서 고취하려고 하죠. 두 번째, 남들에 대해서 지배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타인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는 것을 욕망해요. 하지만 이런 지배적 태도라는 게 어떤 행동의 형태를 강제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로도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하죠. 그리고 그런 말을 통해서 타인을 올가매고 자기의 지배적 태도를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만 해야 돼. 너는 잘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고 라는 말들이 있죠. 세 번째, 성공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신념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취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자신이 성취한 게 10이라고 하면은 마치 자기가 한 것은 30, 40, 50, 100이냐 떠들고 다니죠. 하지만 이들은 성공에 대해서 말만 할 뿐 성공을 위한 행위 자체에 대한 계획도 없고 행동 또한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성취를 해내는 사람들은 의도와 행동 간의 간격이 좁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말로 부풀릴 뿐 그런 행동으로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일도 안 하면서 나는 40세, 50세 때까지 100억을 벌 거야.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유튜브 하면서 사업하면서 월 1000만 원씩 땡겨버릴 거야. 난가? 네 번째, 자기가 소유한 사람을 액세서리 취급합니다.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자신이 돋보이게 한 수단으로서만 활용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 자체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그 사람을 도구적인 관점으로서 봅니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연인 관계에서 매력적인 이성을 액세서리처럼 트로피처럼 데리고 대동하는 사람이거나 친구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나의 존재를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보다 못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데리고 다님으로써 자기 자신을 더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게 되죠. 이런 4가지 특성이 바로 과대성 나르시시스트 많이 가진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고통받지? 라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고통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재수가 없고 자기뽕에 취한 사람이구나 라고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부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냥 그거 가지고 그래, 자기 자신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 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분노하게 될까요? 이유는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심을 계속해서 불어넣기 때문이에요.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너를 함부로 해도 돼. 내 잘못은 없고 네가 잘못한 거야 다. 나를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이러한 행동을 해도 돼. 이런 말들이 바로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런 건가? 그런 걸 수도 있나? 내가 틀린 게 아닌가? 라는 자기의심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속 내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분노하는 그 속마음은 나르시시스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의심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이때 한 가지 힘이 되는 말을 전해드릴게요. 성경도 예언도 계시도 그 어떤 것들도 직접적인 경험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없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가 했던 말인데요. 신앙을 공부하기도 했던 그가 종교적인 메시지보다도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나르시시즘, 특히 과대성 나르시시들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 대해서 부인하고 의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맞서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제 1순위로 두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도 애써 속이려고 하지 말고요. 심리학의 대가, 상담 심리학의 대가인 칼 로저스가 했던 말이니까 이 말 믿으셔도 될 거예요. 또 예전에는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아픈 사람을 보면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한테 사실 너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이 존재했어요. 사람들이 정신병원을 가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멍청하고 우매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인 시선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시되는 그러한 말들이 그때 당시에는 피해자만 겪었던 직접적인 경험의 것들이었죠. 나를 올가매는 나르시시스트가 내 말을 믿냐 안 믿냐 라는 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내 직접적인 문제를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요.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일단 내가 직접 느끼는 감정,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요. 칼 로저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칼 로저스의 핵심 개념 중에 무조건적인 존중, 정확히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말한 것,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 진실이 아니냐를 떠나서 그 사람이 한 말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에서 느꼈던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삼아도 되는 경험이니까요. 따라서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요, 적어도 그 사람, 나르시시스트를 바꿀 수가 없다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자기 의심을 하지 않길 바래요. 그것이 당장 내가 고통받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